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휴가철이죠.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 미국장도 별로 재미가 없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안 올라가면 사실은 또 별로 재미가 없고 국내는 주말 들어서부터 계속 하락이 시작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랑. 이럴 때 마음 다스리기는 책만한 것이 없어서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산 이 책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할 때 제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변경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실은 구입했던 책이고 읽어보고 나름 반영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있진 않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개념들은 처음에 퇴직연금, 노후연금을 셋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가져갈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김성일 저자는 이 책을 짓기 전에 마법의 돈 굴리기라고 자산 배분을 이용한 투자법에 대해서 적으셨고요. 그 후에 본인의 이제 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3층 연금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절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 있습니다. IRP도 역시 개인 퇴직연금 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금에 관리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개인연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SA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절세 통장입니다. 200만 원까지 이익에 대한 것들이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세금이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유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1장, 2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각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ISA, 연금펀드, IRP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묶으면 사실은 변동성이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서로 음의 상관관계, 오를 때 내리고 내릴 때 오르는 그런 두 개만 조합을 해도 변동성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아니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적당히 배분을 하여서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신흥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S&P 500, 선진국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식에 대한 지수이고요.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지수들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국채나 환율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와 국채와 달러 그리고 금은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상관관계,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섞으면 변동성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인 김성일 님은 신탁형 ISA 계좌를 공격형, 중립형, 투자형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위험자산, 주식 관련된 것과 대체 투자 관련된 것을 70대 30으로 가져가느냐, 50대 50으로 가져가느냐, 반대로 30대 70으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구성 요소는 국내 ISA에서 사용 가능한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미국 S&P 500 선물, 그리고 신흥국은 아리랑, 신흥, MSCI 합성, 그 다음에 대체 투자로는 코덱스 골드 선물, 그리고 채권, 안전자산으로는 국채와 해외 채권과 현금성 자산, 이렇게 6가지를 항목으로 해서 각각 70, 50, 3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중립형 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위험자산 50, 안전자산 50입니다. 그리고 국내 ETF 중에 미국의 S&P 500 선물을 20%, 신흥국 주식을 20%, 그리고 대체 투자로 금 10% 이렇게 가져가고요. 한국 국채와 국채 20%, 해외 국채, 미국 국채 20%,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채권이나 단기 통환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선물 같은 게 가능하면 이런 데 넣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백테스트를 해보면 앞에 했던 신흥국 지수, 미국 지수, 금, 국채 레버리지, 그 다음에 미국채, 단기채 같은 경우에 변동률이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5%까지 최대 낙폭이 떨어지는 것을 아까 얘기한 중립형 50대 50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14%로 대단히 적게 나타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기간 이익 수율은 실제로 283%, 영수율은 8.5% 정도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낙폭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위험형 자산을 70% 가지고 있는 경우에 최대 낙폭은 한 30%, 14%, 7%로 변동되고 수익률은 8.6%, 8.3%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실제로는 금이나 그 다음에 채권, 특히 국채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을 갖지만 최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보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아마 공격형이 변동성이 큰 만큼 실제로 이제 수익률도 크게 나타날 것이고, 안정형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3장, 4장에는 사실 이제 연금 정보 모아보기, 절세하는 연금 인출 순서, 그 다음에 이제 ETF 관련된 설명과 백테스팅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연금에 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을, 퇴직연금은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아예 퇴직연금을 시작부터 DC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ETF를 이용을 해서 퇴직연금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ETF를 이용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격형, 그리고 중립형,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DB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은 초년생인 경우에는 해마다 연봉이 상당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연봉이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DB를 가져가고, 연봉이 거의 포화되는 시점에 DC로 변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사인 경우에는 과장, 부장 올라갈 때까지는 DB를 할 수 있으면 DB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이제 그 후에 부장에서 연봉이 피크를 치는 그 시점에 DC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세금 공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연금저축 400, IRP 300, 연금저축 1100 해서 토탈 1800까지 그 맥스 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연금저축 정도로 사실은 개인연금을 시작을 하고,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로, 그 다음에 적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ISA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5년에서 2011년 개정이 되면서 3년으로 변경이 됐고요. 연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총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 정도를 ISA로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다른 것으로 작성하지 말고, 미국 ETF, S&P 500 ETF나 이제 나스닥 ETF 같은 것들로 절세 통장 ISA를 통해서 적립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 김성일 저자께서 지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가,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의 철학이 무엇인가,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국내의 각 ISA, 그 다음에 저축연금,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IRP 등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백테스트, 그리고 실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 국민연금을 들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팔로우를 하고, 개인연금은 오늘 얘기한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적금을 붓는 것을
적금을 하지 말고 ISA를 통해서 3년, 뭐 5년 이렇게 미국 ETF, 미국 그 지수 ETF를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